우리 지금까지 한 거는 일단은 좀 지워주고 이런 예도 한번 살펴볼까요? 디폴트 값까지는 그 인자들 우리가 봤으니까 몇 가지 한 가지 예를 더 숫자들을 곱하는 그런 함수인 것 같아요. 그죠? num1은 인티저형을 가지고 디폴트 값을 우리가 4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 num2 마찬가지로 인티저형을 가지는데 이거는 디폴트 값이 6이다. 그리고 인티저형을 반환한다 라고 하고요. 우리가 return을 키워드를 이용해서 num1과 num2를 곱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함수를 정의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호출을 하겠습니다. multiply some numbers. 그냥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인자값을 하나도 안 준 경우에는 디폴트 값, 즉 4와 6을 곱해서 24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인자를 하나만 주면 어떻게 될까요? 9만 주게 되면 네, 하나만 준 경우에는 첫 번째 인자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 num1은 9가 인식이 되는 것이고 num2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인 6을 씁니다. 9 곱하기 6은 54.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앞에 인자에 3을 주고 뒤에 인자를 명을 생략하고 이렇게 3, 3. 네, 이것은 에러가 납니다. 두 번째 인자명은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반드시 num2라고 하고 3을 넣어줘야지만 3 곱하기 3은 9의 결과값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수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인데요. 이런 두 개의 값을 보통 영어로 tuple이라고 하거든요. tuple을 반환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배열을 인자로 받아서요. 그것도 정수의 배열을 인자로 받아서 그 배열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리턴해주는, 즉 두 개를 한꺼번에 리턴해야 되니까 이제 튜플을 반환한다고 한 건데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smallest, largest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배열을 받습니다. 우리가 배열의 이름은 array of integers 라고 하고 이거의 형은 그 원소로 정수형의 원소들을 가지는 배열을 인자로 받아서 반환을 해줄 때는 튜플을 반환해야 되니까 괄호를 해주고 가장 작은 수를 min이라고 하고 정수형을 주고요. 가장 큰 수는 max라고 하고 정수형을 마찬가지로 줘서 함수의 몸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수와 작은 수 계산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많이 하죠. 미니멈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일단은 이 배열의 가장 앞에 있는 수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 맥시멈이라는 거를 설정을 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첫 번째 원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alue라는 변수에 있어서 이제 그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죠. 탐색을 하는 겁니다. 이 배열을 탐색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 첫 번째 원소인 이 value가 미니멈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 value가 미니멈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minimum equal value를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value가 맥시멈보다 크면 맥시멈의 value를 입력해 줘야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함수 이 배열 전체의 포문을 계속 돌리다 보면 결국은 미니멈에는 가장 작은 수 그리고 맥시멈에는 가장 큰 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return 튜플을 반환해 주면 되겠죠. 반환할 때는 미니멈, 맥시멈 순서니까 여기에서 미니멈 그리고 맥시멈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튜플을 받기 위해서 num이라는 상수를 선언을 해주고 호출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열을 직접 넣어줘 볼까요? 뭐 이런 식의 배열을 맘대로 넣어줘 봤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맥시멈 값은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하는 거죠. num의 이 튜플의 max 라고 주면 the maximum is 20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num의 min을 하게 되면 the minimum is 2 라고 나오는 것을 정확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um의 형을 보면 튜플이고요. 튜플에 접근할 때는 이 상수 점하고 그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num.max, num.min으로 각각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에 접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빈 배열을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크래시가 나게 됩니다. 런타임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를 픽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전달해주는 인자 값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반환하는 리턴 값인 튜플을 nil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옵셔널로 그렇게 정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석 처리를 해주고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아래에서 한번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우선 인자 값을 체크하자. 그래서 인자 값은 여기 array of integers죠. 가 비어 있냐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비어 있으면 return nil, nil을 return해라 라고 해서 일단 체크해주는 구문을 넣어줬고요. 두 번째로 해줘야 될 일은 반환하는 리턴 값인 튜플을 옵셔널로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nil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정의에서 이 반환의 형을 옵셔널로 해주게 되면 에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함수하고 이름이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2라고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를 2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가져와서 실행을 하면 네, 보시다시피 nil 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num2의 형은 네, 옵셔널 튜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함수의 인자의 값을 함수 내에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함수의 인자라는 것은 함수 내에서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내에서 그 값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의 그 인자의 값을 함수 내에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는데요. 함수 justify righ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첫 번째 인자는 스트링의 형, 두 번째 인자는 인티저형, 세 번째 인자는 캐릭터형을 가지고 return의 형의 어떤 값을 return하는 그런 함수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ount to justify 라는 상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것은 total length에서 이걸 빼준다. 그리고 만약에 amount to justify가 1보다 작으면 그냥 str을 반환해 준다. 그리고 상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하고 패드를 문자열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루핑을 하는데
뭐 이런 다소 복잡한 함수를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일단 여기 에러가 나 있는데 이거 일단 잠깐 무시하시고요. 우리가 오른쪽 정렬을 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자열을 받고 그리고 원하는 문자의 길이를 입력을 해주고요. 물론 호출 시에. 그리고 그 비는 공간에 늘 어떤 패드 역할을 할 그런 캐릭터를 전달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happy라는 거를 전달을 한다고 그러면 happy는 happy 5개의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토탈 랭스를 예를 들어 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열의 길이 중에 해피를 하더라도 5개가 남잖아요. 거기에는 이 캐릭터로 채워주겠다. 이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채워진 그 문자열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정해야 될 양이 얼마냐라는 상수를 만들고 토탈 랭스, 즉 10에서 str, 이 해피의 캐릭터 지점 카운트는 결국 이 문자열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5가 될 거고 amount to justify에는 10 빼기 5는 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mount to justify가 1보다 작냐? 작지 않기 때문에 이걸 스킵하는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1보다 작으면 total length에서 이 str를 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 패드를 채울 공간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걸 무시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패드를 채울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그 문자열 자체를 리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리턴하게 되면 이거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add to string은 이 패드가 캐릭터니까 캐릭터형을 스트링형으로 명시적인 형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add to string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패드를 별표로 했다고 그러면 이 별표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물론 형은 스트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루핑을 돌리는데 1부터 amount to justify, 즉 5까지 5번을 이 str이라는 거에 이 별표와 str을 더한 거를 다시 대입해 준다. 즉 별표와 happy라는 걸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를 돌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에는 별표를 앞에다 또 하나 해주니까 별표가 총 2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총 5번을 돌면 별표가 5개의 해피가 나오는 그런 문자열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다소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근데 이제 에러가 있어요. 에러를 볼까요? cannot assign to value. str is a let constant. 뭐라고 하냐면 str은 상수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전달받은 이 인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픽스를 하는 방법은 파라미터를 바로 마킹을 하래요. 그래야지만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var라는 걸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줬더니 이제는 스트링을 이 str를 변경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justify right 하고 스트링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happy라고 넣어주고요. 총 길이는 10, 패드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우리가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별이 5개 들어가고 해피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분명히 패드는 여기서 캐릭터형인데 캐릭터형일 때도 이렇게 더블 쿼테이션,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고 우리가 앞에 캐릭터형 배울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스위프트에는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당연히 여기 패드에서 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긴 캐릭터형을 받아야 되는데 스트링을 전달한 게 되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annot convert value of type string to expected argument type character. 그러니까 캐릭터를 기대하고 있는데 왜 스트링을 넌 보내냐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였냐면 var라는 키워드를 여기다 써줌으로써 이렇게 원래는 상수로 취급되는 이 인자를 이 안에서 변경을 해줄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예에서는
함수의 인자의 값을 함수 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하면 함수 내에서 변경하고 함수 밖에서도 이 값을 여전히 유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함수 두 개의 숫자를 바꾸는 swap two numbers 라고 하고요. 인자 1을 정수형, 두 번째 인자도 정수형으로 하고 반환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하는 거 다른 언어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num1을 temp1에 넣어주고 num1에는 num2를 넣어주고 num2에는 temp1을 넣어서 이렇게 수합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인자는 상수로 취급되는데 왜 이걸 변환하느냐 그런 겁니다. 일단은 무시할게요. 그렇게 되고 우리가 밖에서 넘버1이라는 거를 35라고 주고 2라는 거를 80으로 줬어요. 그리고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호출할 때 우리가 이제 포인터형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앰퍼샌드를 쓰게 되고요. 인자값 뒤에 인자값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인자값을 안 줘도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바로 number 2 이렇게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inout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inout을 여기다 일단 넣어줄게요. num1에 넣어주고 에러가 하나 없어졌고요. num2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에러가 다 사라졌네요. 그렇게 되면 swap two numbers 해가지고 35와 80을 주소값을, 사실 이제 앰퍼센트는 이제 포인터기 때문에 주소값을 던져준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찍어볼까요? 네, 넘버1은 80, 넘버2는 35로 두 개의 숫자가 수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인아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앞에서 배웠던 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을 넣으면 이 안에서 이 num1과 num2를 변화시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데 함수 밖에서는 이 값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밖에서도 유효하게 하려면 반드시 inout이라는 키워드를 넣어 주셔야만 이렇게 제대로 밖에서도 유효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